요즘 MG가 힘들다 하는데 월 5천만 원씩 버는 방법이 있다고요? 있죠. MG 왜 힘든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100% 댓글 난리 난다. 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 뭐 월 1천만 원 번다 해가지고 퍼스널 브랜딩 해가지고 돈 버는 거 아니에요? 저 퍼스널 브랜딩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버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지금 MZ 세대들이 막 되게 어려워하는데 월 500, 1000을 벌기 위해서 대표님이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 뭐 하실 건가요? 솔직히 더 쉬워요. 되게 쉬워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재밌어하는 게 뭔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하고 이걸 6년 전부터 어떤 일을 시작을 해서 빵원부터 월 5천만 원까지 가신 구체적인 스토리를 오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학원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초대형만 하고 계신다고. 네, 저희는 못해도 300명에서 2,000명 정도의 학원 혹은 브랜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땡스 이런 데들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MZ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기 시작하지? 그냥 금수저의 영역 아닌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뭐 저도 역행제에도 나오지만 완전히 흑수저에서 해왔기 때문에 저는 다 알고 있는데 저는 또 벌써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이제 또 20대 입장에서 이런 포인트가 중요하다 이런 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중고등학교 뭐 대학 뭐 이때는 어떤 생활을 하셨는지. 완전 평범했죠. 엄마 말 듣고 공부 네. 열심히 하고 학원 다니고. 근데 뭐 공부는 막 잘한 건 아니고 적당히. 네, 반에서 잘 4, 나오면 네 5등, 뭐 안 나오면 10등 이랬던 것 같아요. 반에서 4, 5등 관상이 1등 관상은 아니야. 네, 1등은 아니었어요. 1등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면서 자격지심이 약간 있었던 것 같아요. 분명히 나랑 똑같이 놀러 다니고 똑같이 학원 다니는데 이 친구들은 맨날 전교 10등 안에 있으니까 그 이유가 지금 생각했을 땐 뭐라고 생각하세요? 책 읽기. 아 진짜로? 네, 진짜로.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거네요. 네, 어렸을 때부터 책 읽기를 한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국어나 수학이 잘 나와요.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어릴 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사실 지능이 높다는 상징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책을 읽으면 사고력 자체가 높아지니까 다른 사람 5시간 공부해야 될 걸 기본 지식이 있으니까 이거랑 연계돼가지고 팍 이해가 돼버려요. 배경 지식이랑 사고력 때문에. 그래서 제가 괜히 강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20살이 됐어요. 그럼 뭐 했어요? 재수했죠. 공부 관련해서 컴플렉스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극복하고 싶어서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4시간씩 공부했던 것 같아요. 몇 등급 나왔어요? 그 재수에서? 2, 3등급 나왔던 것 같아요. 와, 저희 엄마가 저 자살할까 봐 걱정했어요. 그럴 만큼 엄청 우울해했고 왜냐면 학원에서 유명할 정도로 엄청 열심히 하고 다녔거든요. 친구들이랑 아예 말도 안 하고 길에서도 단어장 보면서 다니고. 4년 됐나요? 근데 성격이 보면은 ESTJ, ENTJ 성향이라서 진짜 독해요. 맨날 일만 해 그냥. 근데 그 독한 기운이 확실히 그때도 있었네. 그때 최고조로 발현됐던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일하는 것보다 네. 그때가 훨씬 심해요. 근데 그 정도 열심히 했는데 좀 그러면은 진짜 죽고 싶겠다. 네, 그때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나? 내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인가? 자학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삼수도 하기 싫었는데 네. 어머니 아버지가 너 이렇게까지 했는데 빚내서라도 해주겠다고. 초중고 때는 책을 안 읽은 거예요. 네, 초중고 때 책 안 읽었어요. 제가 21살에 처음 재수학원을 가고 22살에 또 했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수나이로 망한 거죠. 지금 돌이켜 봐도 제가 어릴 때 책 안 읽었던 그 폭을 1, 2년 만에 어떻게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언어 영역이 진짜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 수학이랑 다른 건 잘했는데 근데 사실 영어도 언어 영역 잘하는 애들은 한두 단계 더 높게 나와. 그 실력에 비해서. 왜냐면 맥락 추론 능력이 있으니까. 저도 완전 똑같은 시기였어요. 저도 수학은 계속 이제 노력하니까 1등급이 계속 나오는데 국어가 갑자기 3, 4가 나오는데 저도 딱 그랬었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애 낳으면은 진짜 어릴 때부터 책 많이 읽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긴 해. 사실 그게 기반이 돼야지. 수학도 사실 문제가 그 독해를 해야 되잖아요. 언어 영입 되는 애들은 이거 좀 더 빠르게 하는 것 같아. 제 경험상. 맞아요. 모든 과목이 그래요. 그 삼수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네, 똑같은 학교에 합격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했을 때 뭐 원인이 뭔 것 같아요? 그것도 언어 지능? 네, 언어지능과 관련이 있고 또 긴장하니까 아, 갑자기 화가 안 아. 나와지더라고요. 우리 김주환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이게 힘을 빼야 되는데 더 잘해야겠다 하는 순간 편도체가 확 올라가면서 네, 맞아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예민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전공은 그럼 뭘 하신 거예요? 저 경영학과 했습니다. 오, 그래도 좋네요. 경영학과 가려면 잘해야 돼. 어디 학교를 가도. 아, 그런가요? 그럼 뭐 언제부터 돈을 벌기로 결심한 거예요? 제가 잘 아는 건 학원이고 마케팅을 하고 싶다까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뭐 대외 활동도 열심히 하고 아르바이트도 열심히 하고 하다가 학원 블로그 아르바이트를 우연하게 하게 됐는데 제 꿈을 막 여기서 펼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학원 대행사를 간 게 아니라 네. 학원의 마케팅 팀의 알바처럼 일을 한 거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대행사가 있다는 개념도 그쵸. 몰랐고 학원
학원에 이렇게 대행사를 끼는 케이스도 아예 없었기 없죠, 때문에 없죠. 그냥 학원에서 알바몬에 블로그 알바를 구한다라고 올려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원장님이 좋아해 주셔서 여기저기 소개를 해주셨죠. 한 6개 정도 소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알바를 하다가 창업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식이냐면 저는 이제 한 개 학원에 가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재밌고 저랑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원장님한테 원장님 저 좀 여러 개 해보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밥 먹을 때 넌지시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를 6통을 돌려주시더라고요. 여기 해볼래? 여기 해볼래?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6개를 혼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창업을 당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저도 이제 마케팅 회사를 하잖아요. 근데 신입 직원들 볼 때 진짜 답답한 게 창업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본인 일을 완벽히 수행하면은 그다음부터 그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근데 그거를 나 조금 배우고 창업해야지 그러면은 다 망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자기가 하는 일을 본질적으로 압도하고 같은 직원들이 있다면 그 중에서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거를 해낸 다음에 그러면은 그 자동으로 그렇게 생기는 것 같아. 네, 맞아요. 또 그 당시에 원장님이 되게 알짜배기 원장님이셔가지고 정말 규모가 큰 학원들을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원장님 입장에서도 소개를 시켜주려면 이 친구가 되게 잘해야 그쵸, 그쵸. 소개를 해줄 수 있잖아요. 자기의 평판에도 문제가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엔 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회가 자동으로 생긴 거잖아요. 네, 그쵸? 맞아요. 처음에 창업할 생각도 없었고 사업은 정말 꿈도 못 꿔봤고 저는 그냥 원래 취업하고 싶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웬만한 직장인보다 잘 번다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저도 사람들이 언제 창업을 결심했냐 하는데 저는 결심해 본 적이 없고 사업을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냥 책 읽고 글 쓰고 그냥 그것만 그냥 반복하다 보면은 나는 뭘 해도 잘할 것 같은 거예요. 그냥 완전 그 기초 근력만 쌓으려고 했던 것 같아. 저도 그러면서 6개나 해야 하고 또 만족을 시켜드려야 되니까 그때부터 책을 막 읽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지능이 올라갔다고 저도 느껴요. 추천책 있나요? 역행자? 또 뭐가 있을까요? 스틱! 저는 좋게 봤고 무기가 되는 스토리 추천해요. 그 역행자, 무기가 되는 스토리, 그리고 스틱. 네, 나머지 두 권은 약간 마케팅 관련 책이네. 그쵸? 네. 근데 두 책은 이 마케팅 관련자 아니더라도 꼭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잘 되기 시작했어. 그때가 그럼 몇 년도야? 2018, 19. 뭐 그러면 결국 잘 되다 보면 위기가 봉착이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됐나요? 중간에 이러다가 대기업급 학원이랑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나 진짜 부자 되나 봐. 와, 월에 막 1,000만 원, 2,000만 원, 와 이렇게 벌기 시작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는 코로나였거든요.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게 너무 쉬웠어요.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안 가니까 특히 명문대 학생들이 저희 회사에 많이 찾아와서 컨텐츠랑 이제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니까 너무 좋아했거든요. 근데 코로나가 끝나니까 오히려 이 친구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학원은 많은데 그래서 아이들이 일을 안 해오는 순간이 생겼어요. 직원들이랑 막 싸우고 이러면서 나가고. 그러니까 인간이 결국 보상과 베네핏으로만 움직이는데 그게 이제 걔네 입장에서는 코로나 때 여기서 일하는 게 이득이었는데 결국 학교가 딱 개강하면서 졸업했을 때 이득이나 사회적 위치나 이런 게 다르니까 걔네들도 어쩔 수가 없긴 했네. 네, 그럼요. 시간적인 여유가 달라질 거라는 걸 제가 예상을 못한 거죠. 그냥 안일하게 운영을 했던 거죠. 그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상태에서 사람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마케팅을 할 계속 사람이. 나가고 계속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게 재택으로 시킨 거죠? 네, 재택근무로 시켰습니다. 지금도 재택으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희 12명 친구들이랑 일을 하고 있는데 월요일, 금요일에만 출근하고 나머지 날에는 다 재택근무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했나요? 그래서 인력 구조를 아예 바꿨어요, 대상을. 그게 몇 년도죠? 21년 말 정도? 학생에서 어머님으로 바꿨어요. 경력단절 여성분들로. 아 대박이다. 그분들은 진짜 열심히 하잖아. 네, 그러기도 하고 학원이나 이제 교육 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아, 저희한테 오다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도 이제 처음 들어올 때는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컴퓨터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데 그걸 가르치는 게 어려웠긴 했는데 지금은 매뉴얼과 이제 시스템으로 해결을 했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 대박이네. 어쨌든 어머니 뻘보다 살짝 아래겠지만 대표가 어린데 약간 얕본다도 그런 건 없고. 많죠. 많아요. 아 진짜요? 네. 예를 들면 사장 입장에서 그러니까 칭찬하고 채찍을 하잖아요. 네. 채찍을 받는다는 것 자체를 힘들어요. 근데 진짜 딜레마다. 왜냐면은 여성스러운 경력단절 여성분들을 뽑자니 일처리 능력이 아쉽고 화내진 않지만 그분들이. 근데 또 일처리 잘하는 분들이 보통 남성 호르몬이 또 있단 말이에요. 나이도 어린 게 약간 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진짜 딜레마다 이거는. 네, 맞아요. 이건 뇌 욕망의 비밀을 풀다를 읽어보시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읽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칭찬
칭찬만 해요. 욕하는 사람을 진짜로? 따로 뒀어요. 그쵸. 북캅, 배드캅을 두면 돼요. 그분이 욕을 해주시고 저는 가끔 만나서 칭찬만 해요. 너무 잘하셨네. 결국에 2번 정도 그런 위기가 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어요? 사업하면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전에는 하나하나 다 힘들었는데 지금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 적응이 되는 거죠. 사업 처음 하시는 분들이 팀원이나 막 직원들 나가고 하면 막 상처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모든 처음 팀장이나 대표들이 겪는 그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해결책이 있고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또 똑똑한 친구들도 막 찾아다니면서 얘기하다 보면 좀 신박한 해결책이 늘 나와요. 저는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문제 해결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냥 어떻게든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어. 못해도 차선책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수를 두면 되는 거지. 근데 그걸 하려면은 결국에 책 읽기나 뭐 글쓰기 이런 걸로 기본적인 의사결정 능력, 지능 자체를 높여놔야지 그걸 뭐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뭐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죠. 감사해요, 인생이. 왜 감사하시죠? 이렇게 살 수 있는 29살이 대한민국에 몇 명 없으니까. 개 건방지시네요. 그 다음 스텝은 뭔가요? 저희는 60개 정도를 지금 대행하고 있는데 퀄리티를 높이면서 동시에 개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AI라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안 늘리고 이렇게 쭉 갈 건가, 아니면 점차 더 업그레이드된 무언가를 할 것인가인데, 근데 인간은 사실 후자를 무조건 선택할 수밖에 없어서 지금 5, 60대시면은 그냥 유지를 하려고 할 텐데, 성향상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후자를 선택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재택을 없애야 되지 않을까. 다음 스텝이 필요하다면 아마 뭐 아르바이트생들은 재택을 돌려도 핵심 인물들은 점점 더 출근하게 하겠죠?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알겠지만 재택으로 하면은 그게 응집될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 인간은 무리로 진화한 생물체이기 때문에 모여서 한 명의 리더가 방향을 제시하고 황제폐하가 하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최근에 큰 형님께 배운 가르침이 핵심 직원들이 5명 됐을 때 정말 단단하고 큰 회사가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원기옥 모으듯이 또 저도 모아야죠. 기업적으로 뭔가 커지려면은 방금 말씀하신 핵심 인력들이 이건 내 회사다라는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아이디어도 내고 팍팍 커지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고, 이 구조로 가면은 한 차원이 되지 않을까. 제가 MZ세대들이 막 되게 어려워하는데 월 500, 1000을 벌기 위해서 대표님이 만약에 20살로 돌아간다, 뭐 하실 건가요? 솔직히 개 쉬워요. 개 쉬워요? 내가 잘하는 게 뭔지, 내가 재밌어 하는 게 뭔지 아르바이트부터 시작을 하고 이걸 여러 개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하나하나 적어가면서 여기에 대한 능력치를 쌓아 나갈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알바를 한 10개를 정하라는 거예요. 네. 적성에 맞는 거를 O를 하고 안 하는 걸 X하고 네, 그 맞아요. 중에서 골라 나가는 거죠. 근데 말씀하신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보통 모르거든요. 어릴 때는 많은 알바를 해보고 그거 플러스 저는 많은 분야의 책을 읽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20살 때 꿈이 뭐예요? 꿈을 어떻게 대답해? 세상에 뭐가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봤을 때 뭐 승무원, 뭐 대기업 들어가기 감이 없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도 아예 예상도 안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 다 돌면서 모든 분야 다 봤어요. 조금씩 보는 거예요. 그때 저는 느낀 게 심리학이랑 철학에 내가 관심이 있는 사람이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쭉 간 거고, 지금도 돈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철학을 전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철학 얘기하면 사람들 안 보잖아. 안 보죠. 구독자가 안 모이잖아. 그러니까 돈을 기반으로 후킹을 해서 행복해지는 방법에 대한 철학을 저는 항상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아마 똑똑하신 분들은 알 거라고 그럼요.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게 뭘 좋아하는지를 일단 다 경험을 하고 그 중에서 좋아하는 분야를 좁히고 파고 들어라. 그 다음에 그 좋아하는 일을 계속해도 영원히 좋을 수가 없어요. 분명히 싫은 순간이 오거든요. 저도 이제 학원이라는 것 자체를 하는 거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버티는 구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발 돈 줄 테니까 저희랑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순간이 와요. 그때까지 버티면서 실력 올리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이별 상담으로 성공했지만 처음엔 너무 재밌었다가 한 3년 차부터는 조금 지루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딱 버티는 순간 진짜 그 인간의 심리를 파악하는 그 능력이 도가 트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잘 됐던 것 같아요. 뭐 유튜브도 잘 되고 책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근데 그 버티는 구간을 딱 넘어가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마케팅 다이어트의 대표 이성현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다음에 뭐 또 기회 되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개설했다면서요? 삼수언니의 학원 마케팅 채널 이제 오픈했으니까요. 여기에서 저의 사업 꿀팁들 모두 풀도록 하겠습니다. 이사 마케팅 채널에서 어떤 사업이나 마케팅이나 돈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출연을 원하시는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직원분께서 검토하시고 출연 제의를 해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